안녕하십니까. 자료를 화면을 좀 만지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딱 켰을 때 약간 시커멓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힘드시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번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쌤쌤이라고. 저는 찍느라고 힘들고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힘들고, 같이 실시간 대화하면 정말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따끈따끈한 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는 8번이고요. 강좌는 9번째인데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제가 네 강좌를 한꺼번에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셋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일정상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올리고 넷 이렇게 넷셋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바지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의 의미와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챕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실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끌고 직원들은 막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뒤에 사람은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뭐 줄다리기를 기준해서 약간 그 표현하는 그림인 건데요. 갈등은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같은 말을 해도 언어를 좀 부드럽게 사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어떤 권면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화가 나거나 내 뜻에 너무 얼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 기분 나쁜 말, 마음 상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해요. 물론 감정을 상한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머리를 자주 만진다든가, 아니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입을 담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약간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에 대한 개념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뭐 다소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리더자가 이렇게 끌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오라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뭐래요? 잡으면서 안 돼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갈등 한번 볼까요? 매기효과라고 해서 영국 역사의 토인바이 박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기업이 경쟁을 키움에 있어서 적절 위협 요인과 자극이 필요하다. 이건 경영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영학적으로는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경쟁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수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어디 가서 강사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의료행위도 했어요. 의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물론 역량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 효과는 강한 어떤 제도나 경쟁자를 도입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같은 계열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이론가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위험 요인이 있지만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 그 약간 상벌을 주는 거고, 그리고 계급을 주는 거고, 성과금을 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등의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confront, 뭐 이렇게 읽으면 맞을까요? conflict라고 읽으면 될까요? 하여간 confront라고 있죠. 충돌, 갈등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조금 더 오버해서는 뭐 투쟁도
컨프렌트라고도 얘기하고 저촉 그리고 다툼 뭐 이런 것도 컨프런트라고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영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어떤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반된 어떤 상황인 거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여기서 동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태가 일어나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해요. 동인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나를 먼저 째려봤어. 아니면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막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동인. 어떤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작용하는 직접적 원인.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요구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거의 비슷한 힘? 그런 대립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갈등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 원인 결과가 아니라 결과주의인 법을 적용시킵니다. 원인이 뭐가 됐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갈등에 의해서 폭력이 이뤄졌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면서 얼마만큼 재산적인 손해를 받느냐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요. 원인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가격했던 그 용도가 크거나 이러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손해배상을 또는 치료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법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이러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지를 하실 거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서 저 상대편의 재산적인 가해를 입히면 안 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동 뭐 이런 것들 동인 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alm down. 방법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Calm down 이런 거죠. 자, 갈등에 대한 단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대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네,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가 이해를 못하거나 뭐 이러면 갈등이 생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모르는 거야. 아 진짜 4차원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상대의 의견에 따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 한 80%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 말은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수도 있고요. 상대의 생각에 무조건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너가 뭘 알아? 잘난 척하고 있네.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뭐 이런 사람들.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편을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갈등을 단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친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하는 경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안 그러려고 하지만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타인의 의견을 발표를 마치기 전에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왜 뭐 발표라고 좀 얘기해서 그런데 네 말이 끝나기 전에 말 딱 자르고 야 그건 아니거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약간 상대가 듣기에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비난. 내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편을 갈아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서 네 편, 내 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당이 왜 있게요? 우리나라 정당이. 그죠? 편을 가르고 같은 사람끼리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친구도 그렇고 결혼도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뭐 약간의 딸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심리적인 거 아닌 것 같으면서 긴 거 아닌 것이 뭐 그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왕따도 아닌 것이 갈등도 아닌 것이 약간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는 모두 갈등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고 푸느냐 안 보느냐 찢어지느냐 뭐 이런 차이도 없지 않지만 그걸 슬기롭게 넘기는 어떤 지혜와 그런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가정의 갈등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근데 이런 대인관계의 갈등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 조직에 있어요. 나오면 그만이에요. 사람 싫어서 나오지 일 어려워서 나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연인들도 갈등이 있으면 결별하면 그만, 이별하면 그만이에요. 결별하면 그만이 아닙니까? 왜? 안 보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랑하지만 우리 헤어진다 뭐 일단 말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런 그렇다고 계속 그러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랑 안 맞아 헤어지고 나왔어 또 나왔어 직장을 몇 번 다녀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제가 심사를 해봤지만 직장을 뭐 3년 안에 뭐 한 3번 바꿨어요. 이거는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써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대인관계를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하려면 약간 지혜?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제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죠. 참거나 웃고 넘기거나 근데 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잘 그걸 못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꼭뭐 복수에 돌려줘야지 뭐 이거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그게 남뭐 있는 게 맞고 고정관념이 약간 박혀 있어요. 쟤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갈등의 개념, 그래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행동, 뭐 너 이기나 내 이기나 두고 보자 어디. 해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네가 먼저 승진하는지 내가 먼저 승진하는지 두고 보자고. 약간 뭐 이런 약간 경쟁 의식. 팀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쟤를 이겨야 되겠다. 제가 쟤보다 앞서야겠다. 뭐 이런 적대적인 행동도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똑같은 입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막 달려나가요. 근데 그걸 또 시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해요.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축하해. 어금니 딱 물고 축하해. 그래 잘났다. 그럴 수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음 너무 아프죠. 그럴 바에는 그냥 쿨하게 진짜 쿨하게 네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내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대박. 나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너가 먼저 승진했어. 네가 나보다 난가 보다. 굿. 존경한다. 리스펙. 뭐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갈등의 증폭의 원인은 입장을 고수해야 돼. 내 입장만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지 입장만 되게 고수하고 지 의사만 계속 늘리고 자기 형평만 많이 해달라고 하는 무조건 승리만 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갈등이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관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약간 묶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갈등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션, 레벨 미션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다른 모임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청 많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약간 미션을 줘서 그걸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 여기 술값을 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잔씩 딱 원샷해 못 먹는 사람 10,000원씩이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마시죠. 돈을 안 내고. 근데 술 못 먹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자주 갈등을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밀어붙여 확 그냥 뭐 이러든지 야 나가 다시 너 보고 싶지 않아 뭐 이러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얘기하신다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학습적인 요인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갈등의 원인에 대한 유형, 이제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조직적인 거, 뭐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은 조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할 때 그 욕구가 확 꺾어지는 경우, 안 되나 봐.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이번에도 안 됐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막 이런 거. 700점은 넘어야 되는데, 아씨, 이번에도 또 700점이 안 됐어. 짜증나, 진짜 영어, 아씨, 막 이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좌절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어에 대한 메커니즘, 뭐 사회적인 학습. 이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심리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시나요? 안 되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의 부족이라든가 때가 아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주는 거 있고요. 천천히 들어주는 거 있고요. 아예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원인이 있겠지. 안 된 거는.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단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심리적인 원인이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사회적인 건 역할이나 신분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대리예요. 그럼 과장이 막 뭐라 해요. 근데 과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학적으로는 빡치죠. 살짝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과장이라는 애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아유 저게 진짜 직급만 높다고 뭐 이런 거 되겠잖아요. 신분에 대한 갈등, 집단 간의 특성, 지각하는 차이, 나의 관습과 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리더의 생각을 제가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 이거 뭐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사회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갖고 어떤 그 신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원인이. 자, 조직적인 원인, 수행 목표에 대한 차이죠. 나는 A라는 방향을 보고 막 가는데 이건 A라고 보는 게 아니라 A, B를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차원에 대한 할당의 문제. 나는 뭐 10개를 받았는데 저쪽에는 뭐 3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제도와 규정에 대한 성숙성.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도가 바뀌거나 규정이 자꾸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 제도와 규정을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실 때는 그 조직의 어떤 규율이나 규칙, 그다음에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다 외울 수 없죠. 법전은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모르면 상대랑 나랑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계층 직급 간의 차이. 뭐 이거는 직급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직급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쩔. 뭐 요새 MZ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러신 분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배워서 자기 인격을 모욕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게 수행 목표의 차이거든요. 차원의 왜 나는 큰 틀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고 한 건데 그 사람은 왜 이거 네 일인데 나한테 시켜? 막 약간 이런 마인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해서 나를 줘. 내가 알아서 접수만 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같이 뭔가를 할 생각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윗급인가 네가 네 일을 해. 나머진 내가 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라 같이 갈 수가 없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차원에 대한 할당의 문제, 뭐 독재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집권화가 있는 경우들, 그다음에 각각의 부분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상 제도 자체가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100만 원이고 누구는 10만 원이고 이거는 개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조직의 본부나 메인에서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오픈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의 7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반감 무슨 뜻이에요? 반감? 모르지만 거부하는 느낌?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가지게 되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 선입견이 잘못돼서 그렇죠. 편견? 제 행동 진짜 건방진데? 뭐 이런 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니 저건. 막 약간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상대에게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60대한테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맞추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플러스입니다. 가치의 대립, 이래서 서로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갈등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가치관은 가치관 만드실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력, 생활 습관, 경험의 차이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에서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학생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떤 마인드로 기르셨는지, 어떤 사고방 그게 눈에 보여요. 대화를 해보면. 저 친구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예쁘게 컸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조금 저 친구는 되게 독선적이구나. 저 친구는 약간 살짝 비판적인데 이런 게 보여요.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이고. 물론 티는 내지 않았죠. 저만 알고, 느낌으로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냐, 그건 아니고, 대화를 해보면, 약간의 그 결핍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만약에 80 먹은 사람이랑 저랑 대화하면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험치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살짝 맞춰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경향에 대한 대립. 이거는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나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방법을 맞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니까. 직진하나 야 위로 가나 앞으로 가나 그냥 가면 되지 서울만 뭐 이런 사람들 있고요. 아니야 빠르게 해서 통행료를 내더라도 안전한 거리로 가는 게 좋지.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들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직이든 개인이든 추구하는 방법을 조금 맞추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룰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고 그죠? 친구랑 뭔가를 했을 때는 합의해서 뭔가를 찾으면 되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대리 이거는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중재자를 좀 이렇게 세운다든가 아니면 말이 안 될 때는 편지로 조금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거리를 좀 두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 차이를 좀 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든가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갈등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감정의 대립, 처음부터 감정의 문제로 이런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해결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이혼들 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대고 막 이렇게 나 너랑 안 맞아. 대화의 초점에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거의 이혼한 부부들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 감정의 대립이잖아요. 왜 제 생각인데 그냥 좋아요 저 사람이 그냥 좋아요. 이유 없어. 냄새도 좋고 피부도 좋고 만지는 것도 촉감도 좋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뭡니까? 사랑해서요? 꼭 남자가 제가 여자니까 여자를 만날 때도 그럴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남자가 남자 만날 때 저 자식 진짜 멋있는 놈이네. 이럴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들끼리는 꼭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데 싫은 사람 있어요. 스타일도 싫고 말투도 싫고 행동도 싫고 되게 짜증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당연히 있죠. 그건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어? 안 맞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음. 그러면 대인관계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야. 참고 가야 돼. 방법 없어요. 그리고 접촉을 좀 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제가 뭐 사장이야 잘라. 그죠?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얘는 새끼 손가락 왜 이렇게 짧아? 짜증나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각각의 다 핵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다 탁 집어넣고 살아! 라고 주신 이유는 적응하고 이해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와라 라는 의도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잘 이렇게 결론은 뭐야? 다 참으라는 거야? 된장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대인관계를 잘. 와, 너 정말 괜찮은 애구나. 어떻게 그걸 참아냈어? 와, 너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음, 너한테 배우고 싶다. 야, 그런 어떤 것들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대립 상황 자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뭐 딱 갔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들만 식사를 쫙 깔아놓고 막 먹고 있어. 어서 와. 여기 시켜놨어. 먹어. 다 식었는데 이러면 짜증나죠. 그죠? 오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립되고 있는 차이는 없으나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는 거. 오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만들고 말이 씨가 돼서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해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풀었는데 다시는 안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약간 오해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입견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조금 조용하게 말을 안 하던가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던가 근데 조직 생활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푸는 거예요. 친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는 헤어질 사람들은 끊어도 돼요. 근데 조직 생활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찾는 거죠. 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그런 어떤 위트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이해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생각의 전환,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역지사지. 이거 처지가 서로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역지사지. 네 입장과 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 이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패러다임 전환, 상대편을 먼저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둔다든가 시간차를 둔다든가 아니면 상황을 좀 바꾸거나 환경을 좀 바꿔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조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에게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을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잘못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조용한 음악도 듣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레벨업의 미션. 아유, 모르겠
당신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 느낍니까? 이거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50분을 다다다닥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수업은 막 써서 외워서 뭔가를 발표하고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약간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막고 의지를 주는 그런 수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수업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태도 점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일 보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메일 보내시는데 영문으로 보내시거나 자기 이름이 표시가 안 됐으면 제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업도 한 30명 이상 들으시기 때문에 그럼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것도 에티켓으로 방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상황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좀 잠깐 조언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션 레벨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갈등의 순응 기능, 역기능, 순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에 따라 조직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다. 조직 문화를 약간 기본으로 한다면 개인이나 조직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어떤 해결이 되려면 쇄신하거나 변동하거나 아니면 발전의 재통합을 하는 계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것들이 향상하길 원하죠.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잘 충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계기가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측면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들에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순기능은. 자, 역기능이라고 그런 거는 약간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시켜서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죠. 뭐 안정성이라든가 조화성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성 이런 것들이 깨지고 스트레스나 뭐 심리적인 뭐 정신적인 불안감 둘 중에 너 태어서 하지 않으면 나 태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단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고 호불호가 확 갈려서 좌우의 응징력을 조금 좌우에 응징력이 생기고 전체 응징력은 이제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역기능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좌절의 상황에서 처함으로써 약간 일이 늦어지고 협력이 떨어지니까 폭력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조직에 분열이 생기면 이제 조직에서는 손실이 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역기능의 측면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 관리의 의미 이런 것들 꼭 이제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갈등 관리의 역기능이 최소화하려면 예방을 하거나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이거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확대되어 상황이나 이런 갈등의 유리한 결과를 실현해내는데 이제 구조를 좀 마련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는 뭐 책을 나눠주면서 회사에서 오늘은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날이에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합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서로 절차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악화되거나 고조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갈등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안하는 연구가들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의 수준과 생산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갈등의 조직에서 소통을 방해하거나 뭐랄까 창출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적당한 갈등은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주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으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쟤가 나보다 더하네 나 더 해야지 쟤가 나보다 더 올라가네 난 더 해야지 막 약간 요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살짝 받으면서
최소의 어떤 생산성의 균형에 맞출 수 있도록 약간 경영자들은 그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너무 직원들이 이렇게 음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다 떨어뜨려 놓고 경쟁시키는 걸 원해요. 그럼 뭐예요? 갈등이 살짝 있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뭉치면 경영자한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뭉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경영자의 어떤 경영 수업의 하나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수준이 낮다. 이거는 뭐 역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시켜준다든가 오늘도 무사히 일을 잘 마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성과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상적인 건 순기능적인데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지향적이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약간 실행하려는 것. 이거는 성과가 엄청 높겠죠. 기업의 성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이 벌었니? 당기순이익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출로 얼마만큼 벌었니? 라고도 할 수 있죠. 요새 기업의 성과는 주가로도 인정을 합니다. 니네 주식 몇 프로 올랐니? 이 세 가지가 기업의 성과가 높고 낮음을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치에 있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그러면 50억이다. 작년에는 50억인데 요번에는 55억이다. 그럼 오른 거죠. 작년에는 45억인데 요번에는 50억이다. 그것도 오른 거죠. 이런 형태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편입니다. 자, 높음, 이건 혼란과 분열,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성과는 기업들은 성과를 높이는데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직원을 포용할 수가 있고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간의 갈등을 저하시키면서 그 다음에 모든 집단 행동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갈등의 관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갈등이 너무 없어도 창의성이 약간 결여돼요. 왜냐면 무관심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내일 할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야 되니까. 네, 사후적인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을 하고 결과를 중요성을 한다면 과정도 좀 중요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라면 민주성과 형편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너무 심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어떤 변화로 기대로 쭉 올라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갈등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 좀 고민을 하고 자기 비판적이 되면서 정당하게 갈등을 살짝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등등도 빠르고 부럽다 부러워. 나는 언제 따라가냐. 나 좀 도와줘 마. 아유 진짜 마음 아파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과장님이라고 불렀어. 뭐 이렇게 약간 불쾌는 하겠죠. 나도 과장님 되겠지? 도와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참. 진정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속상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관계 개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어떤 권력도 있고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인 갈등과 공적인 갈등과 사적인 갈등으로 좀 구분할 수 있죠. 같이 조직에 있으면 공적인 갈등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목표의식과 저 사람의 목표의식이 안 맞아. 그럼 공적인 갈등인 거고 사적인 그냥 싫은 거 나한테 말 저딴 식으로 하는 거 싫은 거 나한테 저 표현 저딴 식으로 하는 거 싫은 거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예방보다는 저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예방은 무슨 예방접종 나한테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갈등을 살짝 없을 수는 없어요. 조정해야 돼. 조정. 유연하게 조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명확한 어떤 권한이나 규정에 대한 확실한 업무 구분을 딱 해서 갈등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이렇게 딱 구분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회식이나 뭐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어떤 대화 이런 장도 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티타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리고 업무가 비슷한 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면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사전에 계획을 뭐 추진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래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보직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면 뭐 4년에 한 번씩 도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공립대학도 아니 공립 고등학교도 이렇게 돌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사립 안에서도 순환보직을 합니다. A를 맡았다가 B로 가고 B를 맡았다 C를 가고 뭐 이렇게. 그건 오너의 생각이에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것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 마련하는데 좀 좋다. 그래서 예방보다는 조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글쎄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1번 뭐입니다. 2번 뭐입니다. 3번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정답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독단성을 띈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뭔가를 딱 잡고 끌고 가려는 사람, 응?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사람. 그런 것들도 약간 조직 내에서는 필요합니다. 리더자들은.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다. 저게 맞다. 그리고 신임이 있다. 그 사람이 리더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같이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 경험상. 또 하나는 원인인데요. 이 원인으로 협력을 해서 통합해서 서로 같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 어떤 협력을 했는데 그 원인이 저 개인의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우리한테는 이득이 오지 않는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따라가실 수는 없죠. 같은 구성 안에서 같이 성과를 낸다 그러면 따라가셔야 되죠. 그게 뭔데요? 상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대화도 안 돼, 뭐도 안 돼, 얼굴도 보기 싫어.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즉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3자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미루세요. 속된 말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부닥치지 말고 쟤랑 싸워봤자 내 가오가 떨어진다든가 쟤랑 약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 체면이 뭐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알았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내가 졌다. 아유, 복잡해. 아유, 그래,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 알았어, 네 뜻대로 해라. 됐냐? 뭐 이렇게. 이것도 써먹을 때가 있으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 앤 테크죠. 이거 하나 줬으면 이거 하나 달라. 뭐 이렇게 타협. 이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저번에 네가 양보해. 뭐 이런 형식. 그런 것들도 갈등 해소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맞다. 머릿속에다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찾아봐라. 수단. 협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너 잘하고 나 잘하고. 그래?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콜. 뭐 이런 거잖아요. 갈등이 심한 거에는 한쪽에서 다른 걸 인사조치 시킴. 뭐래요? 피하는 거 일단. 안 보는 거죠. 인사조치 시킴.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죠. 당사자나 조직이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들. 뭐 이건 뭐 경쟁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독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 조직 내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 야, 난 빠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럼 내가 따라갈게.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더 상위의 큰 목표를 강하게 내부 갈등을 좀 잠재운다. 뭐 협력일까요? 이것도요? 수용일까요? 그리고 제3자의 중재자를 통해서 타협이 있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뭐 훈련도 하고 사람도 바꾸고 인적
약간 뭐 그런 예방 방법도 공부하고 뭐 이런 형태를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프로세스에 의해 돈 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론을 뭐 이렇게 줄줄이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적용하는 학문을 딱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리학이나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의 방향과 방법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이유는 대충 얘기하고 여러분들 찾아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게 또 나왔어 보면. 왜냐면 이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너무 힘든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없고 PPT 딸랑 한 장 내놓고 막 썰을 푼다고 이게 들어오시냐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뭐예요? 대인관계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걸 듣고 바로 실무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응용 써먹을 수 있는 학문.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의견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래요? 상황의 갈등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진짜. 도널드 왜 그래? 의견이 안 맞으면 맞게끔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대결 단계? 이거는 대결은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이 대결도 위아래 상하는 대결이 될 수가 없어요. 비슷해야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죠. 격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갈등이 격화돼 고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죽고 나 죽자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진정 단계 뭐 이거는 우리 그러지 마 합의 보는 거 아닐까요? 계속되는 논쟁을 해서 시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합의 보는 거예요. 해소하는 단계 우리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갈등을 좀 전환시키고 일시적으로 약간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안 보던가 해결 방책을 찾아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도널드라는 사람이 갈등의 제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일일이 해서 막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알았다고. 알았다고. 네가 도널드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책에도 나와서 아주 훌륭해. 하지만 이거 갖고 적용하는 것들을 나는 원해.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갈등의 프로세스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민 세상에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왜냐면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이런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없거든요. 형제도 힘들거든요, 사실. 요새는 부부관계도 내가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막 그럴 테니까 나가서 뭐 멋있는 사람 되고 막 해고 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윈윈이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요. 남성분들도 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같이 보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주부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잘 되게끔 뭔가를 해야지 내가 잘 되게끔 당신을 희생하는 것들은 요새 부모님도 다 일하지 않으십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각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런 거에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말이라고 하면 결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시거나 적용을 하실 때 어떤 합의점이나 이런 걸 할 때 근데 이런 합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봐야죠, 조직이면. 근데 여러분이 조직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이겨내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3년도 못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3년을 못 견디시잖아요. 그럼 경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달 반, 6개월, 2년이 계약직이잖아요. 2년 안에 나와버리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세요. 3년만. 그러면 그곳이 싫으면 급여를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서로 윈윈하는 그 기간까지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습득하고 배우는 단계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고 감수하셔야 될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이란 동시 두 개 이상의 A와 B가 상충, 충돌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비슷한 힘끼리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왜 너 말 안 들어?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이거는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요.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요. 조직적인 원인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적합한 갈등이냐, 뭐 그거는 내가 결핍이 있는 거에 대한 갈등도 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이게 나눠진다는 거. 그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대편을 내 생각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조금 더 대안과 이런 것들을 교류해서 좀 풀어라. 그리고 갈등의 어떤 그 불필요한 거, 감정 싸움, 시간 낭비, 뭐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걸 갖지 않도록 해결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시켜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이제 조직 간의 거래도 이 조직에서 잘 크고 너 이 조직이 또 올라가고 조직이 잘 돼야 성과가 나면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셔서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를 만나시거나 모임 활동하시거나 이럴 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휴, 오늘도 시간 안에 맞춰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